안녕하세요. 월간 일잘러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월간 일잘러 웨비나는 매월 각 분야의 일잘러 분들을 모시고 소통과 협업이라는 주제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나누는 웨비나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어렵게 또 모셨습니다. 아마 오늘 그 배경색을 보시면 좀 떠오르는 회사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네, 당근마켓. 요즘 당근이세요라는 성풍적인 또 유행어를 만들고 계신 회사인데 빠르게 성장하는 당근마켓의 효율적인 업무 진행하기라는 주제로 연사분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당근마켓에서 현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롤로 일하고 있는 변규현입니다. 현재 채팅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요. 주로 서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기획 스펙을 작성할 때도 있고 1대1 미팅을 통해서 팀원 매니징 등 다양한 업무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그 이력이 정말 남다르세요. 스타트업 CTO도 하셨었고, 그러면서 현재 이제 당근마켓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까지 하고 계신데, 좀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는 처음엔 작은 스타트업의 개발자로 시작했었어요. 거기서 바닥을 경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광고 플랫폼을 만드는 스타트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CTO로 있으면서 기술적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AWS KRUG라는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아마존 앱 서비스라는 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클라우드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이때 여기서 배운 지식으로 거의 일당백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당근마켓 CTO를 알게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뭐 한 4, 5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직할 때 제가 이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직할 때 연락이 왔었는데요. 그때 인연을 계기로 이제 제가 이제 당근마켓의 면접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당근마켓 면접을 보고 그때 이제 다행히 통과를 해서 현재 당근마켓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당근은 자주 하시나요? 직접? 당근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그 거래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제 거 안 팔리는 물건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지금 2만 원에 올렸는데 만 원에 깎았고 이제 무료 나눔의 방향으로 가야 하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근마켓 직원분들은 업무 중에도 당근을 하러 나가시고 뭐 그런 분들도 있나요? 그렇죠. 저희 그 업무 메신저 그 슬랙이나 잔디 같은 데에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저희 뭐 당근 거래 갔다 올게요. 이러면은 뭐 1시간 정도 갔다 오면 그 사람들 이모지로 파이팅 뭐 네, 어, 파일 같은 거 다 달아주고 엄지척 달아주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이력을 보면은 네. 변기현님이 이제 정말 뼛속까지 개발자이신 것 같은데요. 본인이 이제 개발자로서 좀 성장을 하는데, 어떤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제가 조금 그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 뭐였지? 막무가내로 언젠간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희망적이지만 방법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 사는 일이 전부 이렇게 칼같이 동작은 하지 않지만 작은 실수를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해서 방법을 지속적으로 작은 실수를 개선하면 언젠가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제 조직, 당근마켓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거든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당근마켓은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진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있었던 스타트업 중에서 그냥 손에 꼽히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회사거든요. 뭐 쿠팡 배민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카카오는 넘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사람이 계속 유입되고 이분들이 이제 당근의 문화에 이제 스며들어야 되고 그런 조직의 적절한 변화로 계속 성장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런 변화에 있어서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를 바라보려고 해요. 서비스의 방향을 두고 이럴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표를 보고 선택을 하거든요. 뭐 제가 일례로 들면 제가 당근 전화를 개발했을 때도 안심번호라는 플랫폼이 사전에 이미 저희가 이제 안심번호를 사용해서 전화를 할 수 있게 임시적으로 열어놨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는 패턴을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뭐 전화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누군지 확인하는 용도인지 몰라도 실제로 전화가 연결되는 것보다 거는 게 훨씬 많았다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전화를 많이 쓰는구나, 사람들이 쓰길 원하는구나라는 걸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채팅팀에서 그냥 물론 이제 전화 플랫폼을 만드는 팀이 있어도 되겠지만 그냥 제가 채팅팀에서 아, 우리가 당근 전화라는 기능을 바로 개발하고 싶다. 우리 한 달 안에 할 것 같다. 우리 팀원들한테 물어보니까 2주 안에 기술 검토 다 할 수 있고 2주 안에 개발 스펙은 날 것 같은데 그럼 2주 정도 버퍼를 더 두고 통계까지 다 만들어서 한 달 안에 출시를 해보자라고 결정을 해서 한 달 만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유연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이게 당근마켓에서 일단 데이터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걸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역량에 대한 믿음이 서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이 진짜 완전 코어로 개발하신 분들은 몇 명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을 따지면 10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당근마켓에서 이런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한 명의 뭐 주요한 의사 뭐 표현보다도 네. 어떻게 보면은 팀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확실히 보고 그걸 따르고 그래도 더 빠른 의사결정에도 가능하고 네. 하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성장 속도를 따라가면서 또 업무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좀 변기현님 일잘러로 오늘 또 모셨기 네. 때문에 일잘러로서 좀 개인적인 노하우가 네.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진짜 잘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장통을 계속 겪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회사에 갔을 때 저는 본투비 개발자라 개발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개발을 하는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싶으면 결국엔 제 퍼포먼스를 극대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개발이거든요. 근데 낭비되는 시간이 다른 게 없어야 돼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회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회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근데 그냥 줄이면 안 되잖아요. 회의를 해야 하는 목적은 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회의에 대한 퍼포먼스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회의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뭐 교보타워에 있다 보니까 교보문고에 갔죠. 근데 아마존처럼 회의하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존처럼 회의하라는 책을 열심히 보다가 느낀 게 이제 아마존도 같은 고민을 했었던 거죠. 긴 시간 동안 회의를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막 PPT 장표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PPT 장표는 처음에 장표 제목은 알지만 그 결론을 모르거든요. 두 가지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런 PPT를 쓰지 않고 원페이지로 그냥 페이퍼 한 장에 서술형으로 모든 내용을 정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의에 들어와서 한 5분에서 15분 정도 이거를 묵독을 하면은 모두가 이 서술형으로 써있기 때문에 하나의 소설처럼 전부 다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진행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시작하자마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로 하는 주제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해야 하는 아젠다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도입을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저희 팀에 생각보다 이게 잘 워킹을 하더라고요. 뭐 두세 시간 동안 해도 회의 때 정해지고 다음에 다시 개발하다 보면 고치고 싶잖아요. 회의 때 말을 얻고 싶은데 가끔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의 때 정했는데 왜 없냐.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문서에서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 댓글로 쓰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하나의 문서에 명문화해서 계속 그 문서만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유를 할 때는 원페이지를 쓰지만 우리가 진짜 개발을 할 때 또 그럴 때는 이제 뭐 테크 스펙이라는 말을 쓰는데 뱅크샐러드 그 CTO 분이 잘 정리해 준 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의 개발 스펙에 대해서는 하나의 문서에서 계속 개선을 하면서 나중에 1년 있다가 우리가 왜 이렇게 결정을 했지라고 다시 돌아가서 봤을 때 아, 이 선택에 대한 이유는 이러한 히스토리 속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되면 빠르게 다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없이 그냥 한 방에 문서만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아마존처럼 회의하라라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그냥 이런 자잘한 시간들을 줄이기 위한 테크닉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 책 말고도 다른 책에서 이제 저는 또 다른 걸 배워와야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정말 좀 스마트하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잔디 같은 경우도 사실 회의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도 회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일단은 회의 구성원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주간 회의 같은 것들은 조금 형식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돌아가지만 갑자기 생기는 회의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규현님 저랑 잠깐만 얘기하시죠. 네. 저희 세 명이 좀 얘기 잠깐 합시다. 특히 이제 이런 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채팅방을 만들면서
그 주요한 어젠다 혹은 간단하게 정말 서머리로 잔디에 저희는 공유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뭐 30분 혹은 1시간 있다가 셋이서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정말 뭐 장표 만드는 것부터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의를 하기 위한 일을 또 하게 돼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훨씬 빨리 파악할 수 있고 대화도 진행이 빨리 되는 것 같아서 이런 회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정말 좀 스마트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빠르게 성장, 이게 빛과 우리가 그림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또 빠르게 성장을 하는 만큼 엄청나게 많은 집중도 필요하고 업무량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또 피로도가 생길 수밖에 없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7년 정도 됐는데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번아웃 네. 같은 게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한 또 극복 방법도 다양한데요. 변기현님만의 좀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제가 번아웃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유행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많은 개발자들 뭐 요즘에 뭐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많은 간호사분들 번아웃이 온다. 근데 이제 저는 개발자에 한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개발자들이 이제 즐거움을 많이 찾으려고 하고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정형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른 데서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번아웃이 온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왜 안 왔을까?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분은 제가 운동을 해서 엄청 힘들 때 제가 운동을 막 2~3시간씩 그냥 계속 쉬지 않고 하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남산은 혼자 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안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번아웃 증후군의 그 사전적 정의부터 일단 찾아봤어요. 이게 번아웃 증후군이란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지는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무기력해진다. 뭐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는. 그러면 이 피로감을 언제 느낄까? 왜 무기력해질까? 왜 열정이 사라질까? 아니면 열정이 있던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이게 사라지는 이유는 그냥 잘 해결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그게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을 계속 붙잡고 그냥 안 되는데 붙잡고 있을 때 뭐 그렇게 되면은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게임을 하다가 우리 번아웃 왔다고 안 하잖아요. 게임이 질렸다고 표현을 하지. 네. 그럼 게임을 안 하고 다른 게임을 찾거든요. 게임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번아웃이 오는 이유는 내가 하기 싫은 걸 계속 보고 있던 거죠. 그럼 근데 회사 업무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결국엔 궁극적으로 회사가 돈을 벌어야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시너지를 내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저는 개발자거든요. 개발자가 뭐 다 즐거운 일만 할 수 없지만 저도 유지보수성 일을 하고 CS 들어오면 그거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 번아웃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면은 그것만 하진 않아요. 하루 종일. 정말 중요한 태스크면은 그걸 하긴 하지만 제가 하루의 마지막이나 아니면 중간에 메인으로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더 도전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들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이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껴넣으면서 일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런 관점이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은 싱글코어거든요. 사람의 정신 상태에는 두 가지 감정 상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하는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이게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면 나는 힘든 사람이 되는데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쁜 일을 여기 살짝 껴넣어도 난 대체적으로 이미 즐겁잖아요. 그럼 나의 싱글 코어는 즐거움다고 여기는 거죠. 나는 두 가지 감정 상태 중에 좋은 감정 상태가 대체적으로 있으니까 나는 그날은 기분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접근으로 하면은 저는 번아웃이 그래서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일이 엄청 많았거든요. 뭐 마이그레이션도 하고 채팅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이슈들을 다 핸들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번아웃이 올만하다고 하는데 저는 괜찮다 이러면서 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하고 싶은 개발은 중간에 그냥 껴서 하고 있었어요. 그냥 제 취미 생활이 개발이어서 그렇기도 했고 아니면 하다못해 뭐 다른 즐거움을 위해서 뭐 주말에는 뭐 유도를 하러 간다든지 주짓수를 하러 간다든지 그런 즐거움들을 일상 속에 계속 껴넣다 보니까 저는 그 주에는 대체적으로 즐거운 주였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극복을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찾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을 네. 적절히 믹스를 해서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을 내신 거네요. 그렇죠. 블렌딩을 해서 대체적으로 좀 더
좋은 분위기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일도 한 거고 하기 싫은 일도 했으니까 나중엔 하기 싫은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긍정적인 그 뿌듯함으로 다가오거든요. 아, 많은 분들한테 좀 꿀팁이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조금 야행성입니다. 네. 야행성이다 보니까 처음에 출근을 해서 뭐 아침 오전에 해야 되는 일들은 조금 행정적인 것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네. 내가 크게 막 엄청 고민이나 생각을 하지 않고도 네. 해야 되는 업무들을 오전에 좀 하고 뭐 음악도 듣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 뭐 한 3, 4시 이후에 굉장히 그렇죠. 집중하고 저녁 때 거의 네. 일하는 뭐 2시간, 3시간이 뭐 정말 6시간, 7시간의 효과를 낼 만큼 그때 좀 되게 하고 싶은 일, 효율이 높을 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내 바이오 리듬까지 생각해 가면서 조절을 하는 것도 결국에 좀 꿀팁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뭐 여전히 좀 번아웃에 대한 극복 방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매월 월간 일잘러 웨비나이기 때문에 매월 이 일잘러 웨비나를 진행을 하는데 지난달 7월에 또 7월의 주제가 번아웃을 또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엔 잔디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시면 저번 달 녹화본이 있으시니까요. 그거를 나중에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좀 이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볼게요. 그 개발자라는 아마 뭐 정말 많은 분들이 규현님한테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개발자라는 분들이 정말 핫한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개발을 오늘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도 개발을 공부하고 계시거나 개발자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저는 뭐 가끔 요즘에 뭐 뉴스 기사 보면은 누구나 개발자를 할 수 있다라고 그때 헤드라인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댓글의 맨 위에서 이제 제일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이게 누구나 개발자를 할 수 있다고 딱 하는 순간 밑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세계가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사이에도 그걸 뚫고 잘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전 누구나 낼 수 있다고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누구나 고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올림픽인데 올림픽에 나가는 것만 국가대표 뽑힌 것만으로도 그 필드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개발자 세상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만 존재하지 않아요. 금메달리스트만 존재하는 1등이 될 필요는 없어요. 1등이 되려면 진짜 말도 안 되게 타고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너럴하게 프로라는 레벨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정해진 룰들이 있어요. 어느 그레이드 이상,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으면 대체적으로 이 사람은 프로라고 생각한다. 이런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가 되진 않아도 돼요. 1등은 안 돼도 되는데 프로가 되는 거 정도는 용기를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프로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최대한 노력을 하면은 뭐 비전공자가 1등이 되겠다. 막 갑자기 막 수학 공식을 엄청 잘 풀겠다. 그치, 수학자만큼 풀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렵죠. 뭐 갑자기 뭐 세계 5대 난제를 푼다 이런 건 어렵겠죠. 비전공자가.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그건 막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 정도의 그냥 프로 레벨까지 올라가는 거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구나 가능한데 누구나 될 수 있다. 이거는 이게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그만큼 노력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수능을 봐도 삼수, 사수 오랫동안 수능을 공부했다고 다 좋은 곳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1년 공부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막 1년 공부해서 막 24시간 공부해가지고 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중간 이상이 되기, 10%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건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으면 그 이상의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비전공자도 당연히 최고의 개발자가 될 수 있죠. 근데 막 일반적으로 그거 되는 사람은 비전공자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능력이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올림픽에 그래도 내가 태릉 정도는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그렇죠. 어느 또 개발자 트랙으로서 성공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뭐 감히 예상해 봤는데 조만간 컴공과나 뭐 수학과가 의예과를 뛰어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반대로 제가 이제 주변의 대표님들이나 많이 듣는 질문이 이제
개발자 어떻게 뽑아야 되냐? 아마 많이 물어보실 텐데, 사실 그 질문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되게, 그 질문 하시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도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네. 뭐 이게 연봉이나 뭐 단순히 이런 걸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근마켓 같이 개발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00명이 넘는 개발자를 데리고 있는 조직이고, 또 규현님도 CTO도 해보셨고, 네.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하고 계신데, 그런 대표님들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개발자를 모시기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있을까요? 이거 어렵네요. 이게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서 저는 많이 보는 게 정량적인 지식은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탐구하는 능력이 있냐를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문제를 던져주고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을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술을 물어봐요. DB 인덱스를 물어봤어요. DB 인덱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있고 이거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때는 이걸 쓰고 근데 만약에 다른 케이스가 있다 하면은 우리는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아니면 나는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인덱스를 난 선택을 한다.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 하나의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몰두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프로덕트를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역량을 지니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탐구하는 능력을 저는 조금 많이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지식은 뭐 저랑 면접을 봤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거의 정량적인 지식은 저는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여태까지 해온 거에서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사람이 자기 걸로 했냐. 거짓말을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기가 안 했는데 다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면접 과정에서 알아서 저절로 알아서 걸러지거든요. 근데 뭐 아니면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더 좋은 곳에 가실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면접 때 다른 곳으로 가는 기회를 열어드린 경우도 있고 그럼 어떤 회사가 개발자 분들에게 매력적인 거예요? 어떤 회사가 개발자에게 네. 매력적이다. 개발자분들은 어떤 회사를 가고 싶어 하나요? 이게 음, 뭐 문화인지 아니면 테크 기술인지. 전 결국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이직의 사유는 다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도 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랑 일하고 싶지 않다. 근데 이 사람이랑 너무 일하고 싶어. 그럼 돈 적어도 다 같이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이직할 회사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 아니면 내가 모델로 하는 사람이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났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사람들이 데려오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문화를 가졌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이끌리는 거죠. 이게 돈만 보고 가는 어느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엔 돈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보고 가진 않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퍼포먼스가 좋으면 그만큼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돈보다는 제 생각에는 사람 그냥 돈 많이 받는다고 엄청 힘든 회사에 막 나한테 인격적으로 막 모독하는 사람 밑에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마 많이 대표님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명 이상이 오늘 신청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사전 질문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사전 질문들 중에서 저희가 조금 몇 가지 뽑아서 한번 여쭤보고 이따가 마지막에는 저희가 라이브 질문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신 것 중에 선별을 해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프로젝트 실행 시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부서 인원 간의 피드백은 주로 어떤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일단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적은 인원부터 몇십 명 있을 때부터 현재 몇백 명 있을 때까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적은 인원일 경우에는 그냥 바로 옆자리에 있었거든요, 항상. 그럼 바로 옆자리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슈가 뭔지 알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바로 업무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회사가 커져가면서 다양한 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발생했거든요. 아까 그런 회의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도 하나의 일환이었고요. 그래서 100명이 넘어가면서 팀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환경이 필요해졌고
연초까지도 이런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테크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그 빠르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팀들이 단 하나의 문서에서 이 한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것들 거기에 다 적어놓고 그 이슈가 된 세상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답안들은 아무리 막 뭐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해봤자 정해지는 것밖에 얘기를 안 해요. 새로운 게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알고 보면. 그러면 이 정해진 것들을 거기다 다 적어놓고 거기서 방향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테크스페 이 뱅크샐러드 CTO님이 정리해준 그 글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을 돼가지고 저희가 뭐 예전에는 막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슬랙이나 잔디 같이 이런 업무용 메신저에 있는 해당 대화 내역을 찾아야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여러 개가 쌓이면 그것들을 나중에 히스토리를 찾는데 오래 걸렸는데 테크스펙을 통해서 그냥 이게 빠르게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트래킹이 나중에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그다음부터 고민이 아예 안 되는 거죠. 나한테 다 같은 걸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뭐 어떻게 플랫폼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 문서에서 여러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서 진행을 하면 바로 될 거야 하면은 이게 이분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사람이 같은 이슈가 있을 때 저번에 이거 공유해 줬는데 이거 보면 돼요. 이러고 이제 저한테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 안 오는 거죠. 저도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플랫폼을 쓰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요즘에는 이제 작은 회사일 때는 빠른 의사결정을 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해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커나갔을 때는 이런 스펙화된 문서 하나에서 모든 컨텍스트를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커지면 또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네. 제가 이제 거의 뭐 7회차, 8회차 일잘러를 하다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스타트업, 특히나 이제 개발 조직이 많은 스타트업들은 워낙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번복해서 일을 하고, 뭐 이미 있는 거를 뭐 알려달라고 하는 거를 사실 되게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입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나름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일적인 것들 여쭤봤더니 그 위키에 있어요. 지라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딘가 다 있다. 사내 이 논리지 시스템에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건 그럴 수 있다 일을 하는 거였는데 MBTI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네. 위키에 가시면 모든 멤버들의 MBTI가 정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이 스타트업이라는 조직들이 어떻게 보면 효율과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반복적으로 이미 있는 거를 그러니까 정보 공유가 일단 굉장히 투명하기도 하고 많고 정리도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스타트업의 좀 저는 매력이면서 또 웃기지만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전 질문을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현장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새로운, 이제 또 아무래도 테크 스펙 이야기도 하셨고, 개발자로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할 때 어떤 좀 협의 과정을 거치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입 결정 전에 충분히 논의와 검토를 거치시는지 아니면 일단은 해보고 결과로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기술을 만약 우리만 쓴다. 라고 하면 그건 절대 쓰진 않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혹은 시장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이 있을 때 그런 걸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결국에는 같이 일을 해야 되고 혼자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단 베이스에 깔아놓고요.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아마존 오로라라는 DB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어요. 기존엔 RDS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랭을 제가 처음에 들고 왔어요. 고랭을. 근데 이 결정한 이유는 좀 간단했어요. 그냥 이미 오로라 DB에 대한 그 레퍼런스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가 제일 도전적인 사례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고랭을 써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는 고랭이 이런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언어다라고 이미 시장에 통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배워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빠르게 도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기술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인 상태에서 도입하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프로덕션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우리가 트래픽이 작지 않거든요. 거의 1,500만 명, 그냥 MAU 1,500만이 넘는데 그런 서비스에 진짜 어떻게 보면 정돈되지 않은 베타형 서비스를 붙이기에는 어려워요.
그 중에서 우리 마이크로 서비스 중에서 아주 작은 거는 테스트는 해볼 만할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뭐 MDD 채널이라고 있거든요. MDD 채널 마우스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서 사람들이 그냥 입 개발로 그냥 재미로 공부하고 싶은 것들 거기다 던졌는데 많이 모여서 나 이거 해봤어 이거 해봤어 이러면은 그러다가 정말 괜찮은 기술이 있다 이러면 그런 건 한두 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채널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항상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새로운 플랫폼들을 모두가 관심이 있고 그거를 다 공부를 누군가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다 공부를 하고 괜찮다고 다 자리 잡고 그 사이에 이해를 했으면 그때는 그냥 바로 프로덕션 레벨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해서 처음부터 뭘 하겠다 이런 케이스는 많이 없긴 해요. 왜냐하면 다들 주말이건 밤이건 아침이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개발자분들이 생각보다 뭐 아니면 낮에 일과 중에 그냥 빈틈이 날 때마다 공부하는 분 있어요. 한 분은 뭐 거의 레딧에서 사는 분 같은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빠르게 그냥 저희가 기술을 습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알게 모르게 모든 개발자가 그렇게 습득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을 때 그런 얘기를 던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다들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 프로덕션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 남은 이제 저희 3시까지 진행을 할 텐데요. 일부러 좀 많은 시간을 현장 질문을 받기 위해서 남겨두었어요. 저희가 질문이 선택되신 분들한테는 또 치킨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질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웨비나를 진행을 하는 동안 이미 많은 질문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윤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서 팀원 또는 의사결정권자들을 설득을 할 때도 지표가 필요한데 현업에서 이제 아까 이제 아마 당근 전화를 많이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많이를 어느 정도 어떻게 정량화하는지 또 어느 정도가 납득할 만한 많이라는 수준인지 설득을 그 기준 데이터를 보고 설득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시는지는 궁금합니다. 뭐 하루에 뭐 몇만 이상이 호출을 하게 되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미 데이터로 거래 완료되는 수치를 알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 채팅이 열리는 개수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채팅에서 이제 거래 완료까지 이어지는 이게 모든 거래 완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채팅을 통해서 이날 거래 완료가 되는 이런 수치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당근 전화가 그 안심번호가 들어갔을 때 저희가 거래 약속이라는 디펜던시를 뒀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래 약속에 이 통계 지표가 있었어요. 진짜 많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게. 근데 안심번호에 대해서 전화를 하기 위해선 거래 약속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냥 수직 상승을 했어요. 바로 거래 약속을 하는 게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그 데이터를 보고 저희는 그러면 전화 기능이 필요하네. 그냥 너무 필요하다는 게 그냥 눈에 보인 거죠, 이거는. 이게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으니까. 기존에 있던 기능이 수직으로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사용을 해야겠네? 이러고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려서 저희가 바로 당근 전화를 그러면 제가 개발 검토를 하자 이러고 얘기를 하고 기술 검토하고 이제 각각 제가 서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랑 iOS 쪽 분들이 할 수 있는지 일단 물어봤죠. 하기 싫으면 저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존의 거를 들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근데 해볼만 할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딱 이래가지고 그러면 진짜 가자. 이번 번복하는 거 없다. 그럼 저는 일단 던지고 이번에 한 달 안에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서버는 무조건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진행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로빈이랑 다니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정말 진짜 셋 다 이 갈고 개발만 하고 그리고 옆에서 막 통화 연결음 같은 거 하기 위해서 그 통화 연결음 바로 이제 커넥션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디자이너 분들도 바로 도와주시고 막 기사 같은 거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모든 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아침에 그런 문서를 딱 정리하고 저는 이제 뭐 오후에 딱 모든 걸 딱 블러킹하고 그냥 딱 개발만 딱 집중해서 하고 그래서 이때 진짜 너무 빠르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른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슬랙과 잔디 같은 게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죠?
아, 당연하죠. 네. 왜냐면 바로바로 호출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의 그 작은 논의 사항에 대해서 바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바로 스레드 파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조직들, 그러니까 이메일 소통을 위주로 하는 기업과 스타트업들처럼 이런 협업 툴, 실시간 업무용 툴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차이도 이 성장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큰 좀 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질문을 많이 지금 주시고 계신데요. 장준영 님께서 팀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네. 팀원들과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뭐 과제를 주시는지, 외부 교육에 수강을 하시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 자기 역량에 맡기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저의 특성인데 시킨다고 저는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키면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공부를 시킨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1대1 미팅을 많이 하는데 2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성장을 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은 게 있냐. 일단 이분이 뭘 하고 싶은지 일단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책을 추천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정말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만나게 해줘서 이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대1 미팅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던져주고 이거를 해요. 아니면 교육을 다녀와요.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싶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누가 시키면 내 책임감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선택을 하게 그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게 저는 계속 기회를 드리는 것 같아요. 선택지도 뭐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할지 딱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이분이 편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뜬구름 잡게 그냥 어떤 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어려운 거죠. 근데 개발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클라우드에서 이쪽을 공부하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서버 쪽에서 이런 공부를 더 깊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분은 거기 두 개에서 비교를 하거든요.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근데 그 두 개 중에서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빠르게 하는 거죠. 네, 정말 팀장님으로서, 개인으로서도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지만, 정말 팀장님으로서도 리더십 있게 팀원들의 자기 역량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이자영님께서 주신 질문이에요. 당근마켓이 이제 성공한 사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분명 이제 실패한 사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들이 뭐 제가 듣기로도 배민이 굉장히 마케팅을 잘한다. 근데 음, 실제로 배민의 마케팅 하시는 분을 만나보면 우리의 마케팅의 대부분은 사실 실패인데 음, 그 중에 한두 개가 너무 잘 돼서 그걸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 때문에 배민은 항상 마케팅을 잘한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실패가 더 많고 빈번히 일어나고 거기서 배우는 게 워낙 많고 하지만 그 배움을 저희는 또 스타트업을 빨리 고쳐나가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근마켓에서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은 음, 실패했었고 실제 음, 좀 도움이 됐다. 음, 성장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음, 저는 잘 모르겠네요. 했던 건 결국엔 다 끝내가지고 어, 이 개인적으로 뭐 회사 차원에서 뭐 실패를 언급하는 게 저도 조심스럽고 있었던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당근마켓에서 출시했다가 사라진 서비스 그거를 실패라고 보면 그런 것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들어와서 봤던 것 중에는 나왔는데 없어진 서비스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 실패 사례라고 하면은 뭐 설계 같은 게 조금 어긋나서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개선했던 점 그런 적은 있는데 그게 실패라고 보긴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거는 전부 다 과정이라고 보지 실패라고 받아들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그러면 같아요. 이렇게 아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스타트업에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회고, 아, 리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고 거기서 진짜 그 테이크어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뭐 배울 점들을 어떻게 또 적용을 할지 이런 음, 프로세스가 좀 있나요? 뭐, 안심번호 얘기를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저번에 당근전화 얘기도.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안심번호를 내리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지침이 있었어요. 다른 데에서 저희가 원래 양방향이었다가
단방향으로 바꾸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양방향을 단방향으로 반드시 바꿔야만 했고, 그러면 전화번호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임시로 안 보이게 하는데, 이제 이런 막 그 자잘하게 막 디테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안심번호를 그때 괜히 넣었다. 그 생각을 많이 했었죠. 왜냐면 결국엔 당근 전화로 갈 건데 처음부터 당근 전화로 갔으면 안심번호 이걸 개발 안 해도 되지 않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실패나 그 과정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정말 그때 리뷰를 했을 때는 그래도 이게 그때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러고 리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개선을 하기 위해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뭐 안심번호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때는 그냥 전원만 되게 해야지 이렇게 넣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넣게 되면 나타나는 그 수많은 모수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전부 다 들고 와서 한번 정말 크리티컬하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 이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개발을 할 때 뭐 거래 약속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시스템 메시지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하는데 생각보다 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이면 된다 이러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막 한 달 정도 그것도 유지 보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서 했는데 이게 한 달 동안 그렇게 이제 지지부진하게 그냥 애매하게 계속 개선이 되니까 저도 많이 화가 났었죠. 그거를 더 확실하게 개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근데 당장은 해결하지 못해서. 근데 그러다가 조용히 이제 당근전화 프로젝트를 그냥 딱 진행한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실패였다. 근데 회고는 솔직히 항상 후회를 하거든요. 저는 그 후회를 그냥 이갈면서 곱씹어요. 두 번 다시 이거 안 한다. 그러면서 이걸 안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에는 이갈면서 후회했던 게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비슷한 상황 벌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다 생각을 해보고 그럼 절대 안 벌어지게 하는 방식들을 플랜을 짜놓고 그러고 도전을 하는 거죠. 저희도 뭐 노하우가 있다면 일단은 실패를 줄이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항상 좀 주변에 먼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렇죠. 이 프로젝트나 유사한 것들을 진행을 했던 회사를 꼭 만나서 뭐 연락을 해가지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우리가 뭐를 좀 조심하면 되느냐. 그래서 일단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실패라고 하면은 잘 안 와닿는 이유는 일반 기업들은 어떤 캠페인, 어떤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기획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획이 오래 걸리고 그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실패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은 실패를 했다. 뭐 아예 철회를 한다거나. 그래서 누구나 다 이거를 실패라고 인지를 하는 반면에 스타트업들은 놔두겠어요? 그렇죠. 이게 프로젝트가 잘못 가고 있는데 절대 안 놔두거든요. 정말 그렇죠. 이거는 위클리, 뭐 바이위클리, 먼슬리 계속 평가를 해가면서 분명히 저번 달에 이 얘기했었는데 아니다. 우리 방향성을 바꾸자. 이러면서 퀵하게 움직이고 개선을 굉장히 린하게 빠르게 개선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잘못된 의사결정일 수는 있지만 이거를 팀원들도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느끼기 전에 그렇죠. 이미 방향을 고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실수하면서 결국엔 성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실패가 아닌 실수다. 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1대1 미팅, 이제 면담을 좀 많이 한다라고 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최현진님께서 1대1 미팅 하실 때 꼭 하시는 질문들은 어떤 게 있나요? 성장을 위해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관련해서 관심이 없이 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면담에 좀 노하우? 솔직히 저도 1대1 미팅 할 때 막막했어요. 이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다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1대1 미팅은 이제 사전적 정의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방법론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까? 그럼 저는 뭐 그냥 우리 술자리에서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소개팅 같고 할 말 없고 뻘쭘하고 힘든 게 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도 거기서 바로 즉각적인 답변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저는 계속 말하는 게 이제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냥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알고 있으니까 어떠한 일을 할 때 힘들지 않았어요? 옆에 팀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제 뭐
팀 자체 방향에 대해서 이번 주 회의가 2시간이 걸렸어요. 이번 주 회의가 2시간이 걸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고 싶은 방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분은 딱 그 컨텍스트를 하나로 집중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 더 깊은 얘기가 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제 하나를 이 1대1 미팅 질문이라고 치면은 누군가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100개 이상의 질문을 정리해 놓으신 분이 계세요. 팀원한테 하는 질문, 리더한테 하는 질문, 그리고 개인의 성장에 관련한 질문, 뭐 감정 상태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종류별로 있어요. 전 그중에서 한 4-5개를 뽑고 이 사람한테 커스터마이징 해서 질문을 다시 작성을 해서 이분한 이제 우리 팀원들한테 맞춰서 4-5개의 질문으로 그 30분이라고 정해놓고 캘린더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거죠. 뭐 저한테 하고 싶은 질문 있어요? 뭐 제가 회사에선 비양인데 사내 이름 비양이거든요. 그럼 비양은 뭐 개발자로 어떻게 성장하셨어요? 저한테 역으로 질문을 해요. 그냥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내가 어떠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이렇게 됐다. 그럼 이 사람은 나를 리더인데 인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생기는 거죠. 그럼 서로 간에 이제 요즘에 라포라고 하잖아요. 유대감. 그 유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팀이라는 건 유대감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다 같이 시너지가 나려면은 서로 간의 감정 상태를 빠르게 이해하고 바로바로 인터랙션이 일어나면서 바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선 저는 이 유대감 형성해서 저는 이제 우리 팀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이제 다 알 것 같아요. 뭐 완전히 알진 못하겠지만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다 이런 걸 대략적으로 알겠고 이 사람한테 어떤 기회를 더 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1대1 미팅으로 알아낸 거죠.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구성원들과 1대1 면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주로, 일적인 거를 좀 얘기를 하기 전에 관심사, 어떻게 보면 에피타이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관심사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저희 회사에 프리다이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요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요리에 굉장히 빠져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어쨌든 그분이 그 컨텐츠는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마디만 던지면 거의 뭐 10분은 막 얘기를 하세요. 제가 요즘 무슨 요리를 하고 있고, 제가 어디 가서 프리다이빙을 했는데 어땠고, 뭐 20m를 돌파, 이런 얘기 쭉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인간적으로서 조금 더 관심사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에피타이저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 같고, 꼭 직접적으로 그분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결국에 이제 저는 리더이기 때문에 구성원과 면담을 할 때 이분이 뭐 개발이면 개발적인 얘기만 하지 않고 비즈니스 사업부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까 회사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구성원한테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물론 이제 그 면담에서 대화의 주제도 되지만 이게 정말 내가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 한 번에 좀 알 수 있어서 제 개인적인 1대1 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질문이 더 들어왔는데요. 당근마켓의 비전과 미션이 궁금하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 교육이라던가 아마 뭐 타운홀 같은 것도 하시고 할 것 같은데 토론 회의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비전과 미션. 당근마켓의 비전과 미션이요. 일단 동네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고 싶어요. 그게 이제 당근마켓 대표나 우리 모든 직원들의 염원이고요. 그 동네 커뮤니티, 그냥 동네 사람들의 모일 수 있는 장이 당근마켓. 뭐 동네에서 뭐 가게를 오픈했다거나 그것도 당근마켓에서 얘기를 하고, 내가 동네에서 뭔가 뭐 같이 산책을 하고 싶다, 그것도 당근마켓에서 얘기를 하고, 그런 동네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되고 싶은 게 이제 저희 당근마켓의 목표고요. 그리고 뭐 직원 교육이나 토론 회의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직원 교육이나 토론 회의는 물론 오늘 이제 보셨을 텐데 제가 우리 오전에 문화회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인가 문화회의가 있는데, 문화회의 때마다 뭐 다양한 주제, 오늘은 뭐 리더 관련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화를 위한 토론도 하면은 이제 뭐 100명 이상이 줌에 들어와서 다 같이 막 활발한 토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에 이제 주제에 맞춰서 계속 정리를 하고, 오늘도 뭐 1대1 미팅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회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직원 교육에 관해서는, 직원 교육은 솔직히 뭐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는 교육은 보내주고, 공부하고 싶다면 공부하라고 해요.
그건 막지 않아요. 저희 책 보고 싶다면 책 얼마든지 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성장하고 그게 우리 회사에 결국은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그냥 근데 뭐 교육을 뭐 의무적으로 뭘 해라 이걸 해라 이거는 뭐 신입사원 때 그냥 신입 때 회사 전반적으로 아는 그 교육밖에 없고 그런 거는 그냥 소프트 랜딩을 위한 교육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다 각자 알아서 왜냐면 다들 어른이니까 애가 아니니까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 맡기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하는 환경을 바꾸고 좀 더 즐겁고 효율적으로 바꾸자라는 게 네. 저희 회사의 지향점인데 이거는 이제 매월 하는 타운홀에서 공유를 해요. 그렇죠. 매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7년째 듣고 있는 저도 있지만 이제 분명히 항상 새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회사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는 매달 타운홀에서 강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OJT인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온보딩 하시면 입사를 하셨을 때 저희는 총 5개의 세션으로 하루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이제 그 전달에 오신 분들을 이제 이번 달에 교육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에 CTO 세션, CEO 세션, COO 세션, HR, 그 다음에 정보 보안 총 5개의 세션으로 해서 정말 이 C레벨들이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게 꼭 내가 뭐 사업팀에 있다고 해서 개발팀의 어떤 생각이나 방향성, 반대로 서로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면접을 볼 때 겉핥기 어떻게 보면은 그냥 PR에 인지된 그 정도의 회사로 느끼다가 실제 와서 이 OJT 세션을 듣고 나면 정말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에 좀 온라인을 많이 잘 맞추는 것 같아서 OJT 신경을 사실 많이 안 쓰시는 또 회사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 정말 좀 OJT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는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고 또 타운을 통해서 좀 지속적인 어쩔 수 없이 반복적인 메시지 전달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질문들의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공지를 좀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간 이 일잘러 웨비나는 저희가 말 그대로 매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종 뭐 스타트업 대표님 혹은 글로벌 기업의 각 분야 일잘러 분들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로 공유드리는 설문 링크를 통해서 평가도 해주시고 나는 이런 컨텐츠를 꼭 월간 일잘러에서 들어보고 싶다. 이런 회사에 이런 분을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꼭 설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섭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저희 잔디 혹은 당근 이 회사와 함께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일잘러 분들이 계시다면 또 저희가 채용 공고를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같이 일잘러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저희 둘 다 이제 스타트업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스타트업에 맞냐, 뭐 나는 스타트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또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있는 이런 사람은 스타트업에 오지 마라. 라는 글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실시간으로 거의 2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제 당근마켓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일잘러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 같은데요. 규현님께서 비한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요? 네. 제가 다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포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결국엔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 결국엔 다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냥 딱 진짜 살아남기만 하면 결국에는 뭔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좌절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당근마켓 채용 중이고 뭐 서드파티 MVP 프로젝트로 당근마켓 인턴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또 재택근무를 하시고 올해 이게 그냥 장기간 되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저희가 준비한 오늘 컨텐츠가 그나마 좀 동기부여라던가 일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잔디에서 매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디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 또 다음 달 웨비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변규현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저희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